내부 고발 문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발 문건을 입수를 해갖고 주간조선이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 문건의 내용이 아주 충격적인 것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발 문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FC에서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직원들한테 또 광고를 유치했다 해갖고 성과금을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금 세탁 창구로 성남 FC를 이용해 가지고 비자금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하나가 제기가 됐죠. 그게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성남 FC 두산요. 예. 이 두산 부지가 있잖아요. 20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어요. 20년. 그 다음에 두산에서 10년 동안. 예. 그 사이 10년 동안 용도를 변경해달라. 지금 병원 부지잖아요. 병원 부지. 이거를 그 두산 사옥 짓도록 용도를 변경해달라. 이렇게 10년 동안 요구했어요. 근데 이재명이가 시장이 언제 됐죠? 2010년 아닙니까? 예. 그래서 18년까지 했죠. 야, 이재명, 너 이게 뭐 기업도 유치하고 뭐도 하고 하면, 그럼 이게 2010년 시장 되면 바로 변경해줘야지. 끝까지 5년 동안 너 끝까지 안 해줬잖아. 두산 안 해줬잖아, 이재명이가. 예. 그래서 이게 2014년 9월 달에요. 이재명이가 4년 하고 이제 재선하잖아요. 2014년 9월 달에 두산 보고, 야, 너가 왜 병원 안 지어? 21억의 강제금을 때렸습니다. 그렇죠. 예. 2014년 9월 달에 21억의 이행 강제금을 때렸다니까 빨리 병원 지으라고 원래대로. 이렇게 했단 말이지. 예.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누구 때문에? 저는 그래 봐요. 백현동은 김인섭 때문에. 백현동의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사장이 계속 용도 변경 해달라 안 해줬죠. 예. 그때 허가방, 별명이 허가방입니다. 김인섭이가. 그렇게 돼. 허가방. 김인섭이가 나서가지고 용도를 4단계 올려줘 버렸잖아요. 김인섭이가 나서면 허가가 안 되는 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김인섭이가 25% 지분받기로 했잖아요. 25%. 예, 예. 그럼 이게 천몇백억이지. 근데 안주가 나중에 70으로 타협했지만,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두산에서 10년 동안 해달라는 걸 안 해주고, 심지어 이재명이가 이행 강제금까지 21억을 때렸던 사안입니다. 예.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왜 변경이 되느냐? 그게 바로 저는 정진상이라 보는 거죠. 여기에 핵심은 정진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FC 자체를 뭐 이석훈이가 대표로 있습니다만은 정진상은 끌어올린 거죠. 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정진상의 허가가 떨어져야 무엇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진상이가 성남 FC 운영을 좌지우지하면서 거기서 뭐 어떻게 보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지사가 나서가지고 두산에 허가해주고, 우리도 이게 돈 좀 챙기고, 그렇죠. 선거 자금이 필요하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게 선거 있던 해잖아. 2014년 예. 선거가 있던 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가 배소연이가 건물 사내예요. 그러네. 배소연이가 건물 사내입니다. 예.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예. 종합적으로. 자, 그러면 이게 보십시오. 이때 공문이 SBS가 보도한 공문이 나옵니다. 두산에서. 야, 우리가 이게 용도 변경해가 건물 지면 후원 좀 하겠습니다. 이런 이게 공문을 보낸 게 SBS 단독 보도로 나왔잖아. 예. 근데 이 공문을 받자마자 이재명이가 하는 일이 공문 받자마자 12일 뒤에 바로 근데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20%까지 10에서 20% 인센티브 주는 걸 두산 공문 받고 12일 만에 그 규정을 냈는 거예요. 야, 저는 이게 머리 쓰는 게, 그럼 이게 두산에서 후원해준다? 53억 들어오잖아. 그럼 이게 10%는 얼마예요? 5억 3천이죠. 그러네요. 20%면 10억 6천이죠. 요걸 바로 규정이 없었다니까, 인센티브가. 이래가지고 이게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게 거의 2015년에 5억, 그 다음에 3억, 그 다음에 2억, 10억을, 근데 10억 가져간 건 빙산 일각 끝에.
그래가지고 이 10억은 그냥 위원회라는 데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의결해 갖고 이석훈 대표, 이모 팀장 등 이래갖고 자기들한테 흘러갔는데 그 10억을 어떻게 여기서도 지금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는 성남 FC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고 A4 10매 정도인데 여기에서도 그 돈이 흘러갔는데 자기들이 볼 때도 이재명 시장이 다 허가 내줘갖고 그냥 가져온 돈인데 2015년에 5억, 2016년에 3억, 2017년에 2억 이렇게 포상금을 주었으니까 이 돈이 결국 성남FC를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그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박사님 말씀 중에 형식적 심사위원회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위조입니다. 위조입니까? 이게 신상진 시장이죠. 예. 지금 신상진 시장이 그 정상화 특별위원회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때 김경률 회계사가 지금 감사관이죠. 예. 김경률 회계사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감사를 해봤더니 심사위원회를 안 열었어요. 2015년 7월 달에 심사위원회도 안 열고 나중에 근데 도장을 형식적으로 조작해가지고 8,600만 원 이석훈한테 줬잖아요. 예. 그래서 고발해놨어 지금요. 이게 고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을 두산 공무원 받고 12일 뒤에 20%까지 준다고 만들고 그다음에 성과급 주려면 심사위원회 열어야 되는데 이거 열면 심사위원들이 허수아비는 아니잖아. 그렇죠. 야 네가 한 게 뭐 있어. 다 이게 이재명이가 다 용도 변경해주고 그냥 온 거 아니야. 따지고 들면 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잖아. 예. 심사위원회 개최를 안 했다니까요. 근데 도장 맡겨놓은 걸 위조인 거예요. 위조. 그래가지고 이게 뭐 8,600도 주고 3,000도 주고 1억 7,200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10억 준 거 아닙니까? 또 이게 한 번에도 안 주고 조금씩 짜내고 하면서 또 현금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현금으로 준다는 게 성과급이 어디로 흘러가지 자금 추적이 안 되잖아요. 아니 축구단에서 현금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돈 가지고 계좌나 수표는 추적이 되잖아.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 해에 선거도 있고 이게 배소연이가 건물을 샀다고 제가 눈에 강조하는 게 다 이게 선거 자금과 남은 잉여 자금은 배소연이가 관리하고 있다. 저는 이래 보는 거죠. 이게 합리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거 열지도 않고 성과급을 현금으로 이렇게 주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에 그 대선 경선 때는 그 코칭 스텝이라든가 사무국 직원들한테 후원금 내라고 강요를 했고 그 선거인단 등록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할당해 갖고 그거 다 사진 찍어서 보고하도록 그러니까 성남FC를 이런 선거 운동원으로 활용을 해먹고 거기다 또 돈까지 내라고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럼 심적이 오죽하면 구단주가 이재명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대리인을 정진사회가 하면서 선수단 발탁, 감독, 교체 뭐 이런 걸 정진사회가 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 업무용으로 있는 그 차도 자기가 의전용으로 다 타고 다니고 해외 뭐 전지훈련 간다든가 국내 어디 가면은 자기가 또 거기 가서 대접받고 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가가지고. 지금 이게 좌파들이 이게 차하고 기사 받는 걸 업으로 예. 지금 한두 명 은수미 있잖아. 거기도 마찬가지. 은수미도 이게 조폭한테 차하고 기사 대접 받았죠. 예. 그다음에 이화영이 있죠. 이화영이도 이게 렉서스 카니발 차 세대 그래도 다 받았죠. 예. 그다음에 정진상이 이게 좀 그러네. FC 법인카드에 지가 이게 차까지 다 하고 심지어 이게 외국 있잖아. 예. 공무병조하고 FC 돈으로 관계 있거든. 요것 때문에 정진상이 집까지 압수수색 당한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그 이게 아들까지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그리고 이런 놈도 있어요. 구단주인데 축구를 하면 옛날 성남 1하잖아. 예. 이재명이가 이게 되고 나서 그 운동 유니폼 있죠. 유니폼에 이재명 광고 문구가 새겨졌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제가 유니폼을 보지는 못해서. 근데 기사는 나 있거든요. 기사는. 따라서 이게 본인이 구단주 해가지고 온갖 정치 생색은 다 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돈은 또 측근들이 다 성과급으로 빼돌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희망 살린 것도 자기 단체도 계속 기부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일거양득이 아니고 일거 뭐 도라나의 세 마리 네 마리 완전히 일석삼조 사조 오조 아닙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뻔뻔하게 지금 와서 이재명 변명이 뭐냐? 아니 두산 건물짐에게 많이 몇천 명이 왔으니까 우리 그 경제 개발되고 성남시 발전 아니냐?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게 이재명 또 빨리 해주셔야지. 왜 2015년까지 5년 동안 안 해주냐 말이야. 자기가 시장되고. 그러니까 변명이 앞뒤가 안 맞고 또 이게 혐의가 제3자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3자가 아니라 자기는 구단주고 뭐 성남 시민구단이니까 자기는 3자가 아니고 당사자라고 이런 게 변명을 대더라고. 그러면 이게 너 당사자면 더 잘 됐네. 제3자 뇌물보다 직접 뇌물이 더 무겁습니다. 그럼 너 이게 직접 뇌물로 처벌받아야지. 제3자 뇌물이 아니고 네가 당사자라면서 당사자가 이게 뇌물 받은 건 똑같잖아요. 그런 게 더 오히려 매를 버는 변명입니다. 이 성남 FC에 대해서 그거 뭐 하다 보면 공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부풀려서 돈을 지급하고 거기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도 많다는 거예요. 2016년에도 무슨 서문 컨테이너 이런 거 하면서 1억 5천이면 되는데 3억 3천을 줬고 2017년에는 동문 컨테이너 이렇게 하면서 3억인데 4억 5천 줬는데 이거 보면은 그 정상가보다 훨씬 많이 줘갖고 나머지를 또 리베이트로 받아먹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좌파라는 사람들이 빼먹을 수 있는 거 빼먹고 다 빼먹고 또 대접 받을 수 있는 거 다 대접받고 차고 뭐 법인카드고 다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결국요 성남 FC는데 모든 게 뭐 핵심은 정진상이잖아요. 저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정무조정실장이 다 사고치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의 정무조정실장은 김철근이야. 김철근이 그렇죠. 정무조정실장이야. 근데 민주당의 정무조정실장이 정진상이야. 정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볼 때는요. 정진상이가 입을 열면 진짜 이게 이재명이 완전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야 진상아 너도 그 갑옷 하나 입어라. 그렇죠. 내가 이 방통 갑옷이 난 몇 벌 되니까 조끼 빌려준 너도 거 이거 아닙니까? 하나 입으라고 정무조정실장 시켜주는데 그 다음날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잖아 집에. 그게 그 갑옷이 검찰한테 통합니까? 저는 이번에 그 정지상 있잖아요. 정지상 이게 구속되면 타격이 큽니다. 이화영이 구속하고는 비교도 안 될 겁니다. 정진상이가 구속됐다고 하면은 이재명에는 지진이 나는 겁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뭐 이화영이 정도는 또 이게 구속돼도 아유 그러겠지. 이화영에는 이게 제 측근이 아니고요. 그 이해찬의 측근입니다. 그래 보겠지. 또 이러겠지. 잘 모르는 이해찬의 사람. 측근이지. 근데 야 이재명 너 이게 이화영이 평화 부지사를 시켜줘야 부지사. 그다음에 경기도가 33.3% 지분 가진 킨텍스 사장을 시켜줬잖아. 근데 이걸 네 측근이 아니라고? 이화영이 구속되면 측근 아니라 합니다. 이해찬의 측근이 할 거야. 근데 정진상이는 이게 변호사 사무실 할 때부터 사무장인데 근데 지금 제가 알아봤더니 그때 진짜 사무장은 김인섭이고 정진상이는 김인섭 밑에서 심부름 한다고 보조를 하더라고. 사무장 보조. 그렇지만 이게 뭐 김인섭이는 지금 또 다른 걸로 가니까 저는 정진상이가 이번에 딱 영장이 청구되면 이재명이 되게 완전히 뭐 그때는 갑옷도 이제 없고 뭐 팬티 하나 입을란가 아니면 이게 팬티까지 벗으면 점이 보이고 점이 보일지 쌍방울 팬티가 보일지 하여튼 이 갑옷은 벗겨지는 정진상이만 구속되면 벌거벗은 완전히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 뭐 이재명 때리 패는 거는 쉽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성남 FC 이 고발 문건만 보더라도 정진상이 잡아넣는 것은 일도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 리베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또 경선에 그 FC 코칭 스텝이라든가 그 있는 사람들 직원들 동원한 거 이런 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 CEO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발 문건만 보더라도 충격적입니다. 거기서 빼가지고 뭐 성과금이다 뭐다 이렇게 포상금이다 줘가지고 그걸로 또 좀 정치자금으로 흘러간 거 아닙니까? 그걸 현금으로 주었다니까 그것도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지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상 보는 분이 그러더라고. 요 FC 문건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재명이 얼굴을 잘 보십시오.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얼굴이 상당히 좀 이게 완전히 흑화됐습니까? 그렇죠. 흑화. 완전히 보면 이준석이가 표정이 무슨 그냥 뭐 흑화됐나? 안절부절 못하는 게 불안한 얼굴의 기색이 뭐 제가 이게 관상 보는 건 아닌데 제가 뭐 천공선님한테 들은 건 아니에요. 천공선님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관상 잘 보는 분이 보니까 완전히 그때 전과 달라질 때 옛날에 뭐 백현동 김문기 기소할 때 있잖아. 예. 그때는 이게 뭐 여유 있게 좀 웃어가면서 또 뭐 노니까 내가 다른 죄가 있다고 합니까? 이러면서 좀 여유를 보이다가 근데 이 성남 FC 이 내부 고발 문건이 너무 정확하잖아. 예. 그때부터는 이게 긴장한 겁먹은 기색이 역력하다. 이래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언론 오늘 한국일보도 그렇고 이번 주가 고비다. 이번 주가 이게 고비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제 그 김성태만 딱 잡아오면 확실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는 한 주간 상당히 많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